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이제 들으셨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관련자들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제 진상규명의 몫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김웅 의원 사무실하고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일단 압수수색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의미는 지금 의혹은 처음에 뉴스버스의 보도로 시작이 됐고 지금 이 대검에 있을 때의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당시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 네. 김웅 후보는 그것을 또 이제 제3의 제보자에게 전달해서 당을 통해서 고발하라고 했는데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또 붙었어요. 4개월 후에 결국은 당에 의한 고발은 이루어졌고 예.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이 두 개인데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지금 뭐 이 재판까지 가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4개월의 단락이 있고 제일 중요한 대목은 지금 제보자에 좀 집중돼 있는 보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최초의 고발장을 정말 현직 검사가 작성을 해서 외부의 야당을 통해서 다시 공공수사부장에게 고발하도록 사주했는가, 예. 청부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가 정말 작성한 것이 아닌지도 지금 실체 확인이 안 되고 본인 부인 중이에요. 예. 이 부분은 결국은 수사에 의한 결과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공수처가 나선 상황입니다. 네. 압수수색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고발자인 검사가 개입해서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는지 여부인데 전달과 관련한 그 전달 도구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SNS로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휴대전화와 관련된 PC들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것을 전달한 흔적이나 증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이것을 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에 서류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삭제돼서 휴대전화나 PC의 일부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갈래를 보면 지금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금 진상조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이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동시는 아니고요. 일단 공수처가 조금 더 발빨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사가 아니고 감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검사를 피의자로 이제 전환해서 입건한 상태이고요. 강제 수사를 이제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해서는 검사의 비행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관할이 있는 사건이 많고요. 만약에 대검에서도 이걸 수사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사건 자료나 증거 자료 확보한 걸 넘겨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중복해서 수사를 하면 뭐 수사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는 어렵다. 다만 공수처가 관할하지 않는 다른 사건, 예를 들면 검사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개입된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수사를 아예 중단하기보다는 중첩 범위 내외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뭔가 같은 것을 수사하거나 같은 인물을 수사하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인물이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가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익 제보를 하고 본인은 신변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뭐 이름이나 또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도 내 육성은 나가지 않게 해달라. 메시지만 전달해달라 그랬는데
애초에 이런 일이 좀 중대하다고 느꼈다라고 하고 이제 작은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해서 예. 보도가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제보자가 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일련의 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정말 예. 작성해서 이걸 사주한 게 맞는가? 네. 그리고 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된 게 맞는가? 예.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 처음에 얘기하기는 당직자에게 전달해서 예.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 판단하도록 전달하고 끝. 예. 난 내용도 보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의 얘기는 김웅 의원의 이야기와는 또 다릅니다. 자신 개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검찰에 대검에 고발하시오라고 전화를 했다. 예, 예. 이 전화 얘기도 이 김웅 의원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깔았고 네. 그날 오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이 기자회견은 더 강공이었습니다. 예.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다 안다. 매우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 제보자를 이제 강하게 공세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한 얘기는 나는 지금 여야 어느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네. 정치적인 의도로 이것을 제보한 게 아니고 받았을 당시에도 이게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이걸 고발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심지어는 손준성이라는 그 보냄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법조인이 아니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4개월 후에 당해서 고발이 들어가게 됐는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제보자는 어쨌든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왜 내가 제보자라는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했을까?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언론 인터뷰의 배경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각종의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밝혀라. 왜 정치 공작을 하느냐. 그리고 기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과거에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나오고 실제 실명으로 거론되는 사람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본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본인이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 제보자가 믿지 못할 사람이고 뭔가 공작을 꾸리는 불순한 사람으로 몰려서 제보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선제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는 사안의 심각성이 컸고 정치 공작과는 무관하다는 걸 밝히고 싶어서 내가 제보자라는 걸 밝힌다. 여야 어떠한 캠프에도 그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 방어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아무튼 새로운 소식들이 네. 이권 관련해서는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시절로 좀 집중을 해보면 당시에 이 최강우 의원 고발장하고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4월에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 당무감사실에 전달을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는데 또 정 의원은 이 초안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네네.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리를 그렇죠. 하자면. 근데 정확하게 보면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의 보고를 통해서 이 고발장을 입수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보좌관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좌관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이걸 어디선가 입수해서 자, 이 위원장님 이런 이 고발장이 있는데 이게 좀 중대할 것 같습니다. 네네. 검토하고 당무감사실에 넘겨서 결국은 이제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고 조모 변호사가 그 고발장 초안을 기초로 해서 네. 고발장을 좀 이제 손을 봐서 결국은 고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기소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예. 최강욱 이 의원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4월 3일에 전달된 김웅 의원은 당시 김웅 후보에 대한 자료가 100여 건이 있고 예. 여긴 피고발인이 11명이에요, 무려. 지금 MBC 기자 5명, 뉴스타파 기자 3명, 여기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피고발인이 많고 내용도 많고 예. 그럼 이 피해자는 누구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발인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예. 이름만 써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고발하시오. 근데 4월 8일자는 최강욱 의원이 예.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예. 거짓을 허위 사실을 말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또 새로운 하나의 고발장인데 네. 문제가 되는 건 4월 8일자입니다. 예.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자 이제 손준성으로부터 이 김웅에게 전달된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이게 일 원본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정정식 위원장이 당시 입수한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이 있는 것인데 예. 판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손을 봐서 일부 좀 뭐 문장 구성이라든가 내용은 바꿨지만 예.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져서 예. 이 세 개는 1년에 같은 이제 고발장으로 보인다. 네. 버전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먼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주민번호가 네. 틀린 게 계속 따라다니고요. 그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그렇죠. 그게 판박이다. 그리고 내부의 오탈자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제 등등.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야지 않느냐 예. 하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유력하고 예.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모 변호사의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미래통합당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애초에는 뉴스버스에는 이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끝나요. 네. 근데 4개월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 이 4월 문제가 예. 고발 사주 문제지만 우리 당이 고발한 건 4개월 후다. 예. 그리고 아까 제보자는 나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이 4개월 동안에 어떻게 고발장은 돌고 돌아서 예. 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 이것도 또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밝혀야 되는 것이라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네. 이 문제의 진상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 당 차원에서 지금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늦었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이 파장이 지난주에 최초 보도되고 일주일 사이에 매일 새로운 소식이 지금 붙고 있으면서 아마 내일도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일이 있습니다.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단장을 맡아서 예. 공명선거 추진단인데 이름을 보시면 공명선거를 추진한다는 의미의 이 이름은 지금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사건이 대선에도 파장이 크고 윤석열 후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야권 현재 이 거의 뭐 1위 주자에게 연결돼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명선거 추진단은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예 이 지난해 4월 예. 총선 때 진상규명을 하는 조직은 별도로 꾸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밍은 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신뢰성 이 내용 자체를 제보한 거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를 삼았던 이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웅 의원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공식 입장문도 내놓은 상황이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충족 조건이 되는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일단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제보자 A씨에 대한 실명을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었고 다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TF에 이제 활동을 했던 경력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좀 좁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긴 했는데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그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지금도 사실 A씨가 정확하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정성 요건 때문에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의 혐의는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사실 적시인데 지금도 제보자냐 아니냐,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냐, 예. 그 사회적 그 가치를 저하했느냐라는 고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마치 정치 공작을 한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윤 전 총장이 이 사람이 여의도에서 좀 온당치 못한 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예. 이거는 사실 적시보단 뭐 의견 진술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모욕에 가까운데 이 또한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요. 예. 다만 이렇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는 실제로 처벌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네. 내가 정치적인 목적도 꼭 어떤 캠프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마치 거대한 어떤 공작을 꾸리는 것처럼 나를 몰아세우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 예. 실제 처벌하겠다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거론한 대상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나 이제 일반 분들 보면 자신의 블로그나 뭐 어떤 SNS에 이미 어떤 이 사람이 바로 그 제보자다, 공익신고자다라고 네. 올려놓기도 하고 실명을 실제 거론해가지고 그렇죠. 게시물을 다 올려놨거든요. 맞아요.
검색만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안 됩니까, 변호사님?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게 만약 공익신고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토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익신고자로 규정이 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되고 신원을 누설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이 제보자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공적 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이렇게 글을 마구 올리는 행위 자체가 네. 허위사실이라든가 또 거기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단정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유포할 단계거나 예. 공적인 목적이 아주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보자 뭐 A 씨라고 저희가 이제 칭하자면 그 제보자 A 씨는 대검이 밝히기로는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밝혔는데 권익위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네네. 내놨잖아요. 그럼 공익신고자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권익위는 이 공익신고자의 자격을 지정하는 것은 네네. 국민 권익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인 그러니까 것이고. 다른 기관으로 뭐 이 접수, 제보, 뭐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관을 통해서 공익신고자로 공인해야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대검에서는 내용상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 공익제보로서 네. 공익신고자로 신변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의 문제가 지금 약간 쟁점이에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권익위가 이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면 긴급하게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 절차라는 건 기관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걸 또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긴급할 때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예. 신고를 하고 긴급하게 신변 보호가 필요하고 실제 물리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예. 경찰을 갈 수도 있고 검찰을 갈 수도 있고 예를 뭐 감사원을 갈 수도 있고 이 국민권익위를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모든 행정기관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긴급성의 원칙에 따른다면 대검의 입장도 일리가 있고 예. 그것을 권익위가 사후에 그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건가? 네.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 기관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보호받으면 안 된다는 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 탁상 행정 같은 느낌도 드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예, 예. 해외 사례 보면은 긴급하면 FBI가 하든 CIA가 하든 이 뭐 증인의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네. 바로 작동돼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익 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의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뭐 법조계 일각에서도 실제로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법률의 규정을 너무 축소 해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공익신고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가 단어가 공익신고지 이제 예를 들면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각종의 법령이나 규정들은 또 다방면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범죄자 신고자를 보호하는 보호법도 있고요. 성범죄자 보호하는 법도 있고요. 그런 규정이나 단어들이 있는데 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는 공익신고자인지만 법률을 해석하면 이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 그 열거된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 근데 전반적인 법률의 취지상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그 공익신고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특정 범죄에 신고를 해서 예. 수사의 기밀이나 신고자의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공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요건으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정신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는 법률이냐 아니냐는 예. 굉장히 지엽적인 법률 해석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 신고자나 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는 권익위가 판단 안 해주면 공익신고자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네네네. 이 논란에 조금 뭐 예를 들면 너무 협소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이제 또 같은 말씀 주신 것이고 다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게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서 이건 뭐 공익신고 조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나 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언론에 제보가 됐고 공중에 공개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실 실질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취지는 뭐냐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 불이익을 했을 때 처벌을 하고 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 체계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론에 공개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개를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호를 원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첫 번째 사건에서 다뤄봤고요.